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오랜만에 방송한 고양이 뉴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빤스를 벗었다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여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에 빤스를 많이 벗습니다. 내가 빤스를 벗었는지 본인은 지금 알지 못해요. 지금 빤스 벗으신 분들은 다 사라져요. 정치패북러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현란한 수박 다루기. 합당 반대파는 이제 더 이상 반대 동력이 없다. 선거 날짜 다가올수록 선거 책임은 반대파에게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의 손해가 있는가? 놀랍게도 선거지면 당대표는 자동 아웃인데 합당 반대파도 자동 아웃이 되게 생겨버렸다. 수박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난 커서 수박이 될 거야.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있겠어? 정치를 수박같이 해야지 하고 정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 그들은 수박이 되는가?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이익? 다음 공천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 이거 무지불편하다. 대의원이 20표 가지고 있으니 50명만 모으면 1000표 확보다. 기존 정치인이 매우 유리해지지. 1000표가 그렇게 크냐고? 당내 경선은 투표율이 매우 낮아 누가 관심이나 있나? 그래서 저들은 결사적으로 지키려다가 이건 대놓고 반대를 못하겠으니 조국당 합당이 터진 것일 뿐이다. 조국당과 합당 안 하면 어쩔 건데 후보 내고 1대1 정정당당히 겨뤄봅시다 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선거 끝나고 합당해 줄 테니 이번 선거는 트랍해달라는 식이다. 합당할 거면 선거 전이 100번 좋지 왜 선거 후인가? 이미 지방의원 군수구청장 내정해놨다는 말이지. 수박들은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말을 안 한다. 수박들은 조국당과 완전한 경쟁하자고도 안 한다. 합당 자체를 반대한다는 소신도 말 안 한다. 주장이 모호하고 절차를 따지는 척하는 행위는 친일파의 종특이었다. 1인 1표 결국 통과시켜버리듯 3월 말쯤 정청래 대표는 합당 당원 투표를 또 던질 것이다. 정청래는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거든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현주 파며 리박 언주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현주의 과거가 충격적인데 황영필 역사 강사도 설에 올린 영상에서 이현주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지요. 제가 그 밀정 같은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갈라치기에 앞장섰고 가장 한쪽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난 이현주라는 정치인이 예전부터 정말 싫었거든요. 이현주는 과거 리박 스쿨에 가서 이승만을 찬양했고 이승만이 혁신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던 하야당했던 대통령을 혁신 대통령이라고 지켜세웁니다. 그 5.18 기념식에 하얀 옷을 입고 가는 그 싸가지 없음,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 노동자들에게 했던 과거 망언들, 이런 것들 보면 절대 진보주의자가 아니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것도 가슴 아플 찐데 자신이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인 건 마냥 그렇게 떠들어대는 꼴이 역겨워서 못 보겠다. 이현주 같은 사람은 뿌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지요. 새날의 푸나도 다음과 같이 분노했습니다. 명절에 리박스쿨 전임 강사였다는 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현주가 이재명 대표한테 악담 퍼부은 것들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아. 문재인,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나는 리박스쿨은 솔직히 말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거듭 강조해왔듯이 저 또한 10대 시절 커뮤니티 세계관에 깊이 빠져 반민주당 정서를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누군가의 과거나 출신 자체를 집요하게 따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란 청산과 구구 네트워크 봉쇄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폭넓은 인사 역시 중요하게 본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민주당 내 리박스쿨 논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리박스쿨의 본질이 단순히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리박스쿨은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친일 역사 왜곡 정당화, 위안부 피해자 향한 노골적인 모욕, 공교육 불신 조장, 나아가 좌파 척결을 목표로 한 조직적 여론 공작 논란까지 제기되어 온 핵심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시스템과 헌법 정신, 민주주의 공론장과 정보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뉴라이트 네트워크의 내부 구조와 목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던 정치인이 왜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안 했던 걸까? 친일 매국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왜곡, 조직적 여론 조작,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지전 대응은 민주당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여론 조작 문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극우와 연결된 핵심 네트워크 문제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민주시민들의 분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현주에 대한 조치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설 연휴 불효자는 온다며 감성파리 소설을 썼다가 폭망한 장동혁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한다며 깐족대기 시작하는데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SNS 선동에 매질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점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듭니다. 라고 밝히면서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첫째,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애국자들입니다.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으로 갈라치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합니다. 셋째,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PS, 대통령님 차제의 쿠팡 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자, 무능하다더니 무례하기까지 하지요? 이런 장동혁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자식 타이르듯 민주주의는 사실을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찌 살찌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시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하려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장동혁은 신났는지 또 깐죽대며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시네요.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디.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둥디에다 한 말씀 덧붙이시네요.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하고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께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장동혁에게 박주민이 폭격하는데 장동혁 대표님, 정중한 척 건네신 그 문장들 사이로 가려져 있는 다주택자의 궁색한 자기 변명 잘 읽었습니다. 노모를 모시는 효심과 고향을 지키는 애국심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6개 집을 보유한 본인의 투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삼으시다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장동혁 대표님, 궁금합니다. 첫째, 6채 집이 모두 고향집이고 애국입니까? 전국의 소멸위기 지역을 온몸으로 떠받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전국 유지의 주택을 쇼핑하듯 사들이신 겁니까? 그 비대한 자산 목록 어디에 애국과 효심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1주택을 물고 늘어지는 그 내로남불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으려는 노력을 마귀사냥으로 치부하는 대표님의 시각이야말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특권의식의 뿌리입니다. 대표님이야말로 6채 집을 통해 얻게 될 불로소득의 가치가 진정 정당한 주거권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십시오. 셋째, 관세 협상과 대미 관계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안은 뭡니까? 진정 국격을 걱정한다면 SNS 입씨름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제1야당답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배 아픈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나라를 원합니다. 제대로 싸우고 싶다면 6채 다주택자라는 무거운 굴레부터 벗으십시오. 그것이 대표님이 강조하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보다 먼저 갖춰야 할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PS, 토론하고 싶으면 노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당대표의 최고의 역할이 키보드 워리어 수준에 머물렀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야당복으로 민주당은 거침없이 개혁으로 질주해야지요. 본인들 밥그릇을 위해 줄 서고 빤스 먹는 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약속 영상으로 싸다구를 날려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한 후에 이제 생각한 게 그때는 밖에서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정부 안에서 일을 했는데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객관적인 어떤 비평을 하는 사람도 너무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맺힌 게 다음에 또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난 밖에서 편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여기 알릴레오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 나라 일 또 하시게 되면 그때도 밖에서 많이 힘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하자는 전화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